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나이 들수록 자식보다 더 챙겨야 할 게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걸 못 챙기면 아무리 가족이 옆에 있어도 결국은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린 평생 가족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먹이고 입히고 남편 뒷바라지에 집안일까지. 정작 나는 늘 뒷전이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남 그만 챙기세요. 자식도 남편도 다 남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진짜 내 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챙겨야 외롭지 않고 걱정 없이 후회 없는 노년을 살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 잘 키우면 나중엔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남편 혹은 아내만 곁에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셨다고 해요. 늦기 전에 꼭 아셔야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그런 후회 절대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짜 내 편, 바로 건강입니다. 병원에 누워보니까요. 내 옆에 끝까지 남아주는 건 결국 나 자신이더라고요. 올해 70세 이정순 씨는 젊을 때부터 씩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마음이 만냥이라며 가족들 건강은 누구보다 챙기면서도 막상 본인은 난 그런 거 없어. 조금 쉬면 괜찮아지더라며 늘 참고 넘겼죠. 건강검진도 번거롭다고 미루고 당뇨도 가족력이 있었지만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정말 아플 때나 가는 데지 괜히 겁먹게 왜 가? 그게 정순 씨의 평소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는데 왼쪽 팔이 저릿하고 어지러움이 밀려옵니다. 어지간하면 참는 성격인데 이건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119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CT, 혈액 검사, 심전도. 결과는 경동맥 협착, 고혈압, 초기 당뇨, 고지혈증. 의사 말로는 이제라도 발견돼서 다행이란 말뿐이었죠. 자식들에게 연락하자 엄마 어떡해 금방 갈게요 라고는 했지만 결국 바쁜 직장과 아이들 돌보느라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남편도 본인 몸도 힘들어 자주 못 오셨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내내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밥은 나 혼자 챙겨 먹고 물도 혼자 떠다 마시고 씻는 것도 링거 꽂은 팔로 조심조심. 결국 내 곁엔 나밖에 없구나.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퇴원 후 정순 씨는 인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아파트 단지를 도는 가벼운 걷기. 소식, 생수, 정해진 약 복용. 그리고 1년에 2번 꼭 받는 건강검진. 정순 씨는 요즘도 동네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신답니다. 돈이요? 건강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도요. 내가 아프면 다 멀어져요.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나 하나뿐이더라고요. 건강이 무너지면 가족도 친구도 남편도 아무 힘이 안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건강은 단순히 안 아픈 것이 아니라 노년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의 힘입니다. 두 번째 진짜 내 편, 바로 경제력입니다. 이젠 용돈 안 받아도 돼 그 말이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말은 안 해도 매달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65세 강말순 씨는 몇 해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매달 빠짐없이 용돈을 보내줬죠.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쓰셔. 부족하면 더 말하고. 아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말순 씨 마음속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마트에 가면 과일 하나, 생선 한 토막도 이걸 사도 되나 너무 비싼데. 혼잣말로 되뇌며 되돌려놓기 일쑤였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내 돈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쓸 때마다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마을 도서관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 3일만 나가면 되고 오전 10시부터 20까지래. 책 정리하고 주민 응대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대. 친구의 말에 말순 씨는 망설이다가 그래,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긴장도 되고 젊은 도서관 직원들 사이에서 어색함도 느꼈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느새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책장에 책을 꽂으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통장에 입금된 20만 원. 세상에 이 돈이 왜 이렇게 소중하던지. 이건 내 손으로 번 돈이잖아. 누구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온전히 내 돈. 그 돈으로 평소에 미뤄뒀던 신발을 하나 샀고 시장 가서 스스로 먹고 싶은 반찬거리를 실컷 골랐습니다. 혼자 고등어 조림을 끓이며 처음으로 나 아직 괜찮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젠 용돈 안 받아도 돼. 엄마, 조그맣게 일 시작했어. 할만하고 덕분에 기분도 좋아. 아들은 놀라면서도 웃으며 말했대요. 와, 엄마 멋지다. 그러면 이달 용돈은 엄마한테 밥 얻어먹는 걸로 대신할게. 그 순간 말순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내 인생이 아직 안 끝났구나.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나답게 살 수 있구나. 경제적 자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 자존감의 힘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고 내가 나를 당당히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노년을 더 우아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진짜 내 편, 바로 혼자 놀기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사람 손 한 번 못 잡아본 하루가 이제는 몇 달이 되어 버렸어요. 68세 윤정자 씨.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 있는 아들은 외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오는 게 전부입니다. 하루하루는 조용하고 주말은 유난히 길고 외롭습니다. 요리를 해도 먹을 사람이 없고 마당에 핀 꽃도 함께 감탄해 줄 리가 없으니 점점 모든 게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 앞 벤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던 정자 씨는 맞은편에 앉은 또래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꽃을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그분 얼굴은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척 평화롭고 여유 있어 보였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나도 뭔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처음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놓인 취미 클래스를 한참을 검색했죠. 며칠 후 집 근처 복지관에서 열리는 수채화 교실에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하얀 도화지에 물감을 올리고 붓을 쓱 그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쌓였던 허전함이 조금씩 물처럼 번지며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붓질 하나에도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이 시간이 참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요즘 정자 씨의 일상은
그림 도구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예쁜 채소를 사면 이건 나중에 그려야지 하며 사진을 찍고 어디에선가 멋진 풍경을 보면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쓱쓱 그려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이젠 누가 나 찾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혼자 있어도 내 하루가 재밌고 바빠요. 혼자 웃고 혼자 감탄하고 혼자 위로도 받습니다. 가족 없이 보내는 하루는 여전히 많지만 그 하루가 예전처럼 허전하고 막막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는 살보다 나 스스로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노년의 진짜 자립이고 외로움과 맞서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배우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가장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됩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내 편 3가지. 이제 아셨나요? 그럼 이 3가지를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죽어라 챙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실천해서 건강과 돈, 혼자 노는 법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바로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직은 괜찮은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근데 건강이란 게요, 어느 날 뚝 끊기듯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조금씩 티도 안 나게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첫 번째,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벽에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좋고 마트 갈 때 일부러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발걸음이 곧 건강의 보험료라는 말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정기검진을 제때 받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혈압, 혈당, 심장, 골밀도는 매년 체크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당뇨나 고혈압은 조용히 쌓이다가 한 번에 큰 사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습관, 지금 당장 바꾸는 겁니다. 국물은 덜 마시고 가공식품보다 제철 채소를 챙기고 가능하면 하루 식단을 메모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얼마나 먹는지 알아야 몸도 마음도 가볍게 관리할 수 있어요. 이 3가지 다 어렵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소한 습관이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니 제발 몸 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병원에 누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살리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으로 경제적 자립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젠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자식들 주지 뭐. 나이 들면 뭐 벌지도 못하는데 그냥 쓰던 대로 살아야지. 하지만요, 경제적 자립이라는 건 단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사고 싶은 걸 망설이지 않고 살 수 있고, 어디를 가고 싶을 때 누굴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프거나 필요할 때 자식들한테 돈 좀 보내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필요 없는 자동이체, 매달 나가는 잡다한 구독료, 쌓여만 가는 물건들. 매달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줄이면 그게 바로 내 자유자금이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돈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은 재능 기부 활동, 도서관 사서, 택배 분류, 주민센터 봉사 수당 등 월 10만 원, 20만 원도 만들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 돈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돈입니다. 세 번째, 물건보다 자기 경험에 투자하세요. 이제는 브랜드 가방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강의 하나, 재미있는 동네 여행 하나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경험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보면 경제적 자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생기면 돈이 많지 않아도 노년은 훨씬 당당해집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결정하는 삶. 그게 바로 늙어서도 당당한 어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까지 꼭 실천해 보세요. 혹시 요즘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오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가 끝났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예전처럼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꼭 하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혼자 배우는 즐거움을 시작하세요. 동네 복지관, 평생교육원, 도서관 가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무료 수업, 취미 강좌 정말 다양하게 열리고 있어요. 수채화, 스마트폰 사진, 시쓰기, 라인 댄스, 유튜브 편집까지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배우고 나면 마음에 새로운 온기가 들어와요. 두 번째, 혼자 노는 법을 찾아보세요. 매일 TV만 보고 있는 건 진짜 쉼이 아니에요. 책 한 권, 그림 한 장, 반려식물 하나, 또는 나만의 블로그나 일기 쓰기. 이런 게 바로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누가 옆에 없어도 내 하루를 내가 풍요롭게 채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관계보다 시간에 집중하세요. 이젠 억지로 만나기 싫은 친구, 형식적인 연락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과만 만나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것. 외로움은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랑 어색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의 즐거움을 만들면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지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매일 바쁘게 살지 않아도 내 마음이 심심하지 않은 하루.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은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 기억나시죠? 건강, 경제적 자립, 그리고 나만의 즐거움. 이건 남이 대신 챙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자식도 친구도 결국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순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중심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리는 것. 늦지 않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기, 그리고 나를 웃게 해주는 취미 하나 찾기. 이 3가지만 죽어라 챙기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고 외롭지 않고 자존감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 나도 바꿔봐야지. 이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따뜻한 조언 많이 나눠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사는 게 아닌 함께 사는 힘이 거기서 시작되니까요. 그럼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